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우리 벌써 학기 시작하고 오늘이 11주 차네요. 근데 이제 화장품 제조 공정론은 오늘이 10-2강부터 시작하게 되죠.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화장품과 관련된 환경적인 내용 또는 안전과 관련된 우리 요거는 어떤 그 독성이라든가 또는 이와 관련된 우리 그 인체와 관련된 그런 이제 안전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할 내용들은 먼저 화장품 관련 위해성 평가. 예, 요 화장품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그런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은 내용물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용기는 버리거나, 그쵸? 폐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바로 용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제 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들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에 관한 그런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화장품 분야, 또 특히 화장품 제품에 관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용물을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용기를 폐기를 하고 이제 그러게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용기로 인한 그런 이제 환경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환경 친화형 용기, 그리고 환경 친화형 어떤 이제 소재들,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테고요. 또, 화장품의 내용물들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우리 자연계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그 내용물들이 가지는 그런 이제 환경의 위해성 또는 환경의 안전에 미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환경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화장품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 예, 위해성 평가는 사실 화장품은 우리 소비자가 매일 사용하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법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화장품을 갖다 취급을 하고 있는 화장품 영업자들, 이를테면 화장품 영업자는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화장품 제조업자, 그리고 또 판매를 하거나 위탁을 해서 그 제조를 한 다음에 위탁 제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었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화장품 영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제 화장품 영업자들은 화장품을 사용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취급 그리고 사용 이런 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인지를 하게 되는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숙지를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화장품의 제조라든가 수입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법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해성이 즉시 있는 경우에는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즉시 위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즉 제조업자나 혹은 책임 판매업자라든가가 추가 정보를 갖다가 제공할 때까지는 이 위해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성이 우려되지만 출시량이
일정 수량이 안 됐어. 위해성이 이제 우려가 되지만은 그 양이 굉장히 확정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경우일 때는 그 양이 이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정보를 갖다가 야,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좀 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갖다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추가 위해성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즉시 요구해야 됩니다. 또 즉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 예. 이 관할관청은 이제 역시 뭐 이제 가깝게는 시도가 되겠지만은 이제 요 관청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식약처가 되겠죠. 즉시 그 위해성을 갖다 경감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갖다가 명령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위해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법에 위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법 제8조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이제 그러한 그 내용에 보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리 줄여서 이제 식약처장이라고 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그런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민보건상 피해 우려가 제기가 되는 그러한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해 요소를 신속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위해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시행규칙 제17조에 보면은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목에 보면은 화장품 원료의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한 확인 그리고 결정 또 평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음과 같은 그런 과정 즉 절차로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요거를 갖다가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갖다가 얼마 정도가 우리가 인체에 허용을 해도 되는지 그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실시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 얼마나 노출됐는지 그 양을 갖다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전부 종합해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 판단하는 그런 위해도 결정 과정. 이렇게 네 개의 과정을 갖다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러면 위해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지 살펴본다면은 먼저 인체 적용 제품의 경우에는 사람이 섭취를 하거나 즉 먹거나 투여를 하거나 접촉 또는 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체 적용 제품이라는 거 안에 화장품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즉 섭취, 투여, 접촉, 흡입을 포함한 그런 이제 제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인체 적용 제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위해 평가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성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을 갖다 우리가 독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도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해 요소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요인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그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위해성은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 요것을 갖다 우리가 위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밝혀야 될 거고요. 위해성 평가는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해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정도를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해성 평가 과정은 4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통합 위해성 평가는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다양한 매체와 그리고 경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통합 위해성 이제 평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위해 평가와 관련된 세부 방법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세부 방법으로는 위해 평가와 관련된 단계별 책임자 그리고 담당자를 갖다 지정하는 등 역할을 갖다 이제 분담을 해야 될 거고요. 위해 평가의 목적을 갖다 결정을 하고 위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해 평가의 대상을 결정을 하고 또 위해 평가의 범위를 갖다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 평가 소요 기간을 정하고 위해 관리자에게 소요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위해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소요 기간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또 위해 평가 시에 요구되는 관련 자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위해 평가를 하게 되는 세부적인 그런 이제 방법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위해 평가를 하게 되는 이제 수행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는 위해 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그리고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위험성 확인의 경우에는 위해 요소에 노출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정도, 그리고 그 영향의 종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위험성 확인이고요. 그리고 위험성 결정은 동물 실험 결과 등으로부터 위해 요소에 노출이 됐을 때 독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을 이제 한 연후에 동물 실험 결과 등으로부터 독성 기준값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 평가는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서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양 또는 노출 수준을 정량적 그 양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 또는 정성적 또 어떠한 물질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 노출 평가이고요. 그리고 위해도 결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부 통틀어서 위해 요소 그리고 이를 함유한 화장품의 사용에 따른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인체 노출 허용량, 즉 독성의 기준값이라든가 또는 노출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 또 발생 빈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에 해당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위해성을 갖다 이제 가하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해야 돼.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즉 위험성 확인, 또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이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위해 평가는 바로 저 위해 요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저 위해 요소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 물질이냐 아니면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들어간 즉 비의도적인 그런 그 영향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나타난 물질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하는 것이 하는 과정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사전에 이것이 어떤 위험성 즉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는 있잖아요. 다만 그거의 한계를 즉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방부제로 사용하는 파라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과량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자, 바로 그러한 이제 물질들인 경우에는
독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위험성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위험성 확인을 하면은 위험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렇죠? 그래서 사용량을 제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성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체에 노출됐을 때, 노출됐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까지 가능한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출 평가를 갖다 이제 해서 사용 기준 또는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위해도를 갖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위험성 확인을 통해서 심각한 독성이 예측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물질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 의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중에 이런 것들은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사용 금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라 비의도적인 오염 물질이에요. 비의도적인 오염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화장품을 제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넣은 것이 아니라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조되는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부후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든가, 또는 어떤 화장품 용기로부터 어떤 그런 물질들이 용출이 돼서 나왔다라든가,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로 비의도적인 오염물질 경우에 위험성 확인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체에 사용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노출 평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위해도를 갖다 이제 결정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갖다가 이제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되어 있는 이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바로 이렇게 위해성 평가, 위해 평가와 더불어서 화장품 용기와 관련된 이제 그런 규제도 마찬가지 행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화장품은 우리 인체 사용하고, 그리고 청결, 미화해서 매력을 더하고, 그쵸?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체 사용을 하고 또 내용물을 갖다 쓰고 나면 이제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버리게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용기나 포장과 관련된 이러한 법들은 또 1995년 6월 16일에 용기 및 포장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1995년 6월 16일에 공부가 되고, 1997년 4월부터 유리용기, 그 다음에 음료용 페트병, 이런 것들이 먼저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로 용기 재활용, 포장의 재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2000년 4월부터 종이 용기,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전부 완전히 이제 시행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지자체, 사업자 역할을 갖다가 이 재활용법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고요. 소비자는 용기와 포장 쓰레기를 갖다가 분별해서 폐기를 하고, 그리고 지자체는 이를 분별 수집하고, 사업자는 다시 이렇게 분별 수집된 것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놨고요. 여기에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이외에도 세정제라든가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그리고 표백제, 섬유유연제, 이런 거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이 법에서 정한 그런 이제 재활용법에서 이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방충제라든가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갖다 이제 죽이거나 하는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의약 외품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렇죠? 방충제라든가 또 쥐같이 이제 살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도 바로 재활용법과 재활용법에 관해서 준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용기와 관련해서도 화장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 예. 포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화장품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개별 하나하나의 제품, 예를 든다면 뭐 로션 하나 또는 뭐 아니면 스킨 하나 또는 크림 하나 이렇게 단위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위 제품의 화장품의 경우에는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의 경우에 이 제품이 들어가고 그 여백으로 남는 빈 공간이죠. 공간이 1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15% 이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포장이 1차 포장, 2차 포장이 있는데 1차 포장의 경우가 바로 내용물이 직접 닿는 거고요. 2차 포장이 그 화장품 제품을 갖다 이제 밖에다 싸는 거죠. 바로 2차 포장 이내의 경우에는 15%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이 꽉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포장재가. 그러니까 단상자 같은 경우도 거의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의 화장품용, 예, 인체 두발 세정용 제품 이외에는 방역 제품을 포함해서 10%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용기 크기와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포장 용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포장 공간의 비율이 10% 이하여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종합 제품은 뭐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 세트 있잖아요. 세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 제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킨하고 로션 세트라든가 스킨 로션 크림 세트라든가 바로 이런 형태를 종합 제품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들이 25% 이하가 돼야 됩니다. 25%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자료에 나타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단위 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 그러니까 단상자예요. 하나의 제품을 갖다 탁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 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을 갖다가 즉 단위 제품을 갖다가 2개 이상 합계 포장한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라든가 또 뭐 종합 제품으로서는 복합 합성 수지 재질이라든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재질 또는 합성 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 접시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안에다가 뭐 화장품의 뭐 받침대라든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받침 접시라든가 또는 포장용 완충제를 사용한 그러한 이제 제품, 예. 그러한 이제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도 20% 이하여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화장품 제품 관련, 화장품 관련 제품의 이제 친환경, 즉 환경적으로 부담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환경 대응, 즉 친환경 대응 키워드로 우리가 3R, R로 시작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R, Reduce. Reduce는 뭐냐면 부피 감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줄이고 부피를 줄여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포장 재료를 갖다가 줄이고 그리고 쓰레기의 부피도 줄여서 감량화해서 그래서 조금 더 부피도 줄이고 환경에 부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줄이자라고 하는 측면이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축을 시켜서 내용물을 갖다 더 줄이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농축을 시킨다라든가 또 용기를 콤팩트화해서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먹는 것들도 그렇고 처음부터까지 아주 그냥 100% 깨끗하게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먹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또 남으면 그냥 용기째 통째로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씩. 예. 그래서 어떤 뭐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줄이기 위해서 컴팩트화 해가지고 다 완전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축화, 컴팩트화. 이런 것들이 결국 용기를 갖다가 대폭으로 소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포장재의 정밀감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reuse 이거는 뭐예요? 재사용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포장 용기를 갖다 재사용한다라든가 또는 포장 용기가 아니라 아예 내용물을 담는 용기를 갖다 재사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교환을 하거나 리필 제품을 갖다 이제 보급을 해서 원래 내용물을 담는 그런 용기를 갖다 재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리사이클이에요. 재활용인 것이죠. 폐지라든가 재생 플라스틱의 이용을 갖다 이제 들 수가 있고 또 포장 용기를 재생하기 쉬운 그러한 이제 재료로 만드는 일.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리사이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대응의 형태로서 3R, 3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Reduce, Reuse, Recycle. 자, 그렇다면 Reduce, 감량화, 부피를 갖다 줄이는 그런 것들은 내용물을 농축하는 거나 혹은 부피를 아주 줄여서 컴팩트한 용기에다 담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컴팩트 및 농축형 관련 제품들이에요. 주로 최근에 이제 이 컴팩트형 제품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센스라든가, 에센스보다 또 더 농축을 시킨 세럼이라든가, 세럼보다 더 부피가 적고 농축을 시킨 앰플형 제품이라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농축형, 컴팩트형 제품들도 있는 거죠.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미니멀 제품들. 예. 그래서 뭐 잠깐 쓰고 버린다라든가, 예. 딱 해당하는 양, 필요한 양만큼만 집어넣어서 이제 판다라든가, 이제 이러한 형태인 거죠. 굉장히 작은, 그쵸? 이러한 이제 미니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컴팩트형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에센스 세럼 앰플 같은 경우는 농축형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기 절약형, 바로 이것이 이제 재사용인 거죠. 용기를 갖다 계속 거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물만 바꿔주는 리유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용기 절약형 리필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SK2에서 나온 스킨 시그니처 크림 인 파운데이션 리필 제품이라든가, 그렇죠? 안에 있는 저러한 이제 파운데이션 겉 용기는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바꿔서 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소마 화장품에서 나온 리필용 제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킨이나 로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용물만 저 안에다가 다시 담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기 에스카다에서 나온 제품이라든가 또 뷰티 피플에서 나온 이런 경우도 사실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다가 바꾸어서 쓸 수 있는, 즉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제품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등장을 해서 우리 화장품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이제 그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 화장품 용기 보면은 다 플라스틱류로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이제 마케팅적인 효과를 갖다 노리려고 하다 보면은 컬러도 화려하게 하고, 그쵸? 그런데 이 플라스틱들은 결국은 재활용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색깔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재질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안 되는데, 이 플라스틱의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바다로 흘러간다라든가, 또 공기 중에서 노출이 돼가지고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서 열화된다라든가 그러면서 미세하게 부서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체내로 다시
이제 순환을 갖다가 순환 계통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예. 자연계에서 바다로 흘러갔던 것이 다시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또 다시 먹고 그러면서 예, 문제가 되는 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여러분들도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접했었겠는데 그래서 2021년 올해 1월부터 로레알 코리아, 아모레 퍼시픽, 애경산업, LG 생활건강 이런 그 기업에서는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통해서 친환경 용기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겠다. 분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용기가 아니라 예, 친환경 용기를 사용을 하겠다. 또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에는 예, 환경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 그래서 4대 중점 목표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리사이클, 그렇죠? 그 다음에 리듀스, 그리고 리유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3R,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3R과 더불어서 이제 판매 용기를 갖다 자체 회수하는 예, 리버스 컬렉트 달성을 위한 그러한 이제 실행, 예, 실행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선언을 해서 그런 운동을 갖다 이제 지금 펼쳐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예, 1교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